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늘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처음 지역 장애인을 대상으로 탈시설 자립지원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예산 확보부터 구체적으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야 할지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지난해 10월 장애인 격리시설에서 나온 장애인 한 분을 만나 탈시설이 왜 시급한지 들어봤습니다. 배현정 기자입니다. 척수장애인 최성근 씨는 3년 동안 지내오던 장애인 격리시설에서 지난해 10월 나왔습니다. 나이 50에 그냥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거잖아요. 너무 벅찼고 내가 진짜 꿈만 같았거든, 진짜. 시설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다고 합니다. 전화를 걸어서 내가 이제 주민센터 이런 데 다 하고 보건복지부 이런 것 그때부터 검색을 막 하는 거죠. 노력 끝에 주거 지원과 함께 주간 활동 지원 서비스도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야간 8시간 동안에는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지 못해 큰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호흡 곤란이 와도 도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호흡 곤란오니까 그냥 참고 그냥 견디는 거죠. 그냥 공포 속에 이래 죽을 수 있다 그랬겠네. 장애인 이동을 위한 동행콜 서비스가 있지만 예약제로만 운영돼 아파서 급하게 병원에 가는 일도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이처럼 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지원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면서 정부가 48억 원의 예산으로 경주시 등 전국 10개 지자체의 탈시설 자립 지원 시범 사업을 올해부터 실시합니다. 시설 장애인을 선정해 3년 동안 거주와 활동 지원, 일자리 의료 등 탈시설 자립을 지원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지원 사업 규모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전국 시설 장애인 수는 2만 6천여 명에 이르지만 올해 지원받을 대상자는 200명에 불과합니다. 첫 예산이 세워진 것 자체로는 의미 있는 일이지만은 탈시설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주기보다는 일정 정도 생색내기 차원으로만 예산이 편성된 거다라고. 또 민간 위탁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이 많다며 정부나 자치단체가 직접 사업을 주관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민간에 위탁해서 거기에 그냥 보조금만 주고 그 돈을 제대로 쓰나 이것만 보게 되면 똑같은 실책이 나올 것 같아요. 한국장애인개발원이 발표한 탈시설 장애인의 자아존중감은 4점 만점 기준 3점대에 육박했습니다. 자유로운 일단 자유로운 그냥 내 하면 돈 자유로운 그밖에 없어요. 국가가 나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사업에 소중한 첫발을 뗀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지원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오늘부터 22일까지 울진과 영덕, 포항 등 동해안에 대형 산불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 지역에는 평균 초속 10에서 18m, 순간 풍속 초속 25m 이상의 거센 바람이 예상된다며 산불 발생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산림청도 어제 산불 재난 국가위기 경보를 경계로 상향 발령한 바 있습니다. 경북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오늘 0시 기준 7,190명 발생했습니다. 시군별 신규 확진자 수는 포항 1,429명, 경주 631명, 울진 156명, 영덕 99명, 울릉 27명입니다. 일일 확진자는 지난 13일 이후 일주일 연속 10,000명 아래를 기록했고 중증 환자 전담치료 병상 가동률은 41%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내일까지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공천 신청자를 대상으로 면접 심사를 진행합니다. 기초단체장의 공천을 신청한 후보는 상주시장 조원희, 봉화군수 김남수 후보 등 5명입니다. 광역의원 공천 신청자는 포항 3명, 구미 4명 등 9명이고 기초의원에는 96명이 민주당 공천을 신청했습니다. 기초나 광역의원 비례대표는 오는 22일까지 공천 신청을 받습니다. 포항시는 촉발지진 피해 주민에 대한 피해 구제에 충당하기 위해 정부와 협의를 통해 예산 1,230억 원을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는 지진 피해 구제 신청건이 당초 정부 예상치보다 크게 증가했고 포항지진 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지원 기준을 완화해 부족한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특히 공동주택 공용 부분 피해 지원 한도를 5억 원으로 확대했고 자동차 피해 추가 인정, 복합 용도 상가 건물 피해 지원 범위도 확대됐습니다.
한편 국무총리 소속 포항지진 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4월까지 총 8만 6,151건의 피해 신청건에 대해 3,701억 원의 지원금을 지급했고 추가 피해 신청건에 대해서는 6월까지 지원금 심의 결정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영덕시장 번영의 상인 10여 명이 오늘 영해 5.1시장 등에서 1인 시위를 열고 지난해 9월 발생한 화재로 모인 성금이 불공정하게 배분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당시 실제 화재 피해를 입었던 장옥 세입자에게는 성금이 배분되지 않았고 영덕군의 화재 피해 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영덕군은 공유재산인 장옥의 사용 허가를 다시 대여하는 것은 불법이며 성금 배분은 기부금 배분 협의회를 통해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봄비가 내린다는 절기 고구지만 경북 동해안에는 나흘째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날씨가 무척이나 건조합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하늘이 대체로 맑은 모습인데요. 경북 동해안 전 지역에 나흘째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람까지 다소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초속 15m 이상의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 밤부터는 바람의 세기가 더욱더 강해지겠습니다. 불씨만 있으면 산불이 발생하기가 쉽습니다. 작은 불씨도 다시 한번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의 낮 최고 기온은 25도를 웃돌면서 평년 기온보다 7도가량이나 높았는데요. 내일도 오늘과 비슷하게 포근하겠지만 15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일 기온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9도에서 14도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1도에서 4도가량 높게 출발하는 곳이 있겠고요. 한낮 기온은 울진이 22도, 포항과 경주 23도, 영덕 24도에 머물면서 낮 기온은 오늘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울릉도 14도, 독도 13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울릉도 18도, 독도 15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2m로 계속해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남은 한 주 동안에도 포근한 봄 날씨가 계속되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상북도는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를 지원하는 청년의 꿈 수당 사업 대상을 올해 1,310명으로 확대합니다. 취업 면접 수당 비용으로 최대 30만 원, 중소기업 취업 성공 때 축하금 50만 원, 중소기업 재직 1년 근속 때 120만 원도 계속 지급합니다. 면접 수당과 취업 성공 수당은 선착순으로, 근속 장려 수당은 별도의 심사를 거쳐 지원합니다.